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갈등 종식을 위한 잠재적 합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공습을 통해 하마스의 새 무장조직 수장인 모하마드 오데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데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정보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무기가 이란산 누르 계열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내내 단파 9,94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30분까지 3시간은 생방송이고 이후 3시간은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입니다.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이어집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의 주제는 세계 범선 퍼레이드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또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드립니다.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주요 참모들과 강요 회의를 열고 이란과의 갈등 종식을 위한 잠재적 합의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요 회의에 앞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또 어떤 합의에서든 더 어려운 부분은 합의 조항을 감시하고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대체로 휴전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파키스탄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교전을 끝내기 위한 잠정적 합의를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5일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기뢰 설치를 감행했습니다. 시도하던 선박들을 겨냥해 자위적 차원이라고 설명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해 미국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이란과의 합의에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신속하게 재개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공습을 통해 하마스의 새 무장조직 수장인 모하마드 오데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데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정보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에서는 주민 수천여 명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요. 하마스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소식 박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은 27일 가자시티 공습을 통해 미국이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의 새 무장조직 수장인 모하메드 오데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데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2023년 10월 7일 공격을 받은 이후 하마스 군사조직 수장을 제거한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공습은 가자시티 리말 지역의 한 아파트 상층부를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자보건 당국 관리들은 이번 공습으로 6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날 5대 가족의 합동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조문객들은 하마스 깃발을 들고 가자시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데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정보 부문 책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데는 지난 5월 15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된
이즈알딘 알 하다드의 후임으로 약 일주일 전에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오델을 지난 2023년 10월 7일 공격의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민간 통치나 군사 통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의 지난 2023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약 1,200명이 숨졌고 251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촉발된 가자 전쟁으로 지금까지 7만 2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가자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다만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체결된 휴전으로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하마스는 일부 해안 지역의 통제권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현재 휴전 2단계 이행 문제를 놓고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전 2단계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군의 가자 철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A 뉴스 박승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 선박을 타격한 무기가 이란산 대함 미사일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윤주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체 엔진 잔해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두 형상이 이란산 대함 미사일과 유사하고 기체의 하늘색 도색과 전자기판 생산 연도를 고려할 때 누르 계열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무호는 앞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1분 간격으로 미사일 2발을 맞았습니다.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류윤상 한국 국방부 국제차장은 2발을 발사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란을 공격 주체로 단정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제약회사가 북한에 심장약과 치매약 등 의약품 19,000여 개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식량과 연료, 군사 기술을 넘어 민생경제와 의료 분야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면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제약사 베르텍스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첫 의약품 수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의약품은 심장약, 치매약, 천식약, 그리고 탈모 스프레이 등 약 19,400개 포장으로 6월 초부터 북한 약국과 병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수출 규모는 535만 루블, 미하로 약 6만 달러입니다. 베르테스 측은 이번 수출은 양측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북한 측이 의약품 수입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약품 거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협력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 출신의 브루스 컬링러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조건 없이 식량, 연료, 자금, 군사기술 등 막대한 혜택을 북한에 제공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 부차관보 출신의 정박 브뤼셀 자유대학교 안보외교 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북러 협력이 북한에게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존재감을 가시하고 싶어 하고요. 중국은 북러 밀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푸틴도 시진핑도 이 자신들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협력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VOA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쟁의 고통을 연장시킨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이번 거래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요청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